일단 여러분들은 책이랑 이런 인터뷰를 보시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요. 더 많은 정보들은 정제되지 않은 곳에 있어요. 날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정제된 정보들은 아무래도 깎여 있는 정보들이 많고 아니면은 후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미 지난 정보일 수도 있어요. 창업을 정말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왜 했냐고 하면은 자퇴도 했으니까요. 아니면 안 되겠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되겠네.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다 보니까 뭐 벌써 4년을 했는데도 사실 지금도 새롭긴 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막 잘 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이제 영재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집이 그런 돈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애가 똑똑한데 한번 좀 가르쳐 주실 수 없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원장님께서 고민을 약간 하시더니 본인도 개척교회 가정의 아들이셨어가지고 그 사정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너무 잘했어요. 그냥 수석 졸업하고 그냥 모든 선생님들이 갈 거라고 해서 서울대 갔고 서울대에서도 그냥 수석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할까 했지만 사실 포기가 없었거든요. 옵션 자체. 네, 저희 유저는 10만에 가깝게 되고 있고요. 거래를 저희가 도와주는 거는 하루에 한 1억 좀 넘게 그렇게 나오고 있고 저는 블록체인 상에서 여러 거래소가 있는데 그 거래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업비트나 뭐 빗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블록체인 상에 있는 덱스라고 하는 연예인 아니고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탈중화된 거래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니스와 뭐 스시스와 커브 등등이 있는데 거기 거래소의 메커니즘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주식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프라이스 오더북이라고 하는 호가창 거래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블록이 생성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프라이싱이 유저들이 이제 사고 팔매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저가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빨리 판단해서 유저들한테 받아주는 약간 크립토판 쿠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예시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자를 사려고 해요. 뭐 짱구 과자를 산다고 하면은 이제 옆집에서는 슈퍼마켓에서 뭐 1,000원에 파는 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마트에 가면은 좀 더 할인을 해서 800원에 파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거리가 멀어도 이제 이마트 가가지고 800원에 사서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900원에 팔면은 여러분들이 100원의 이득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같은 뭐 재화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거래소를 저희가 여러분 대신 찾아봐 주는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윤을 볼 수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의 탈중화 정신에 매료되기도 하고 철학을 매료되기도 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의한 논리로 여기가 좀 돈이 몰리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저는 투명성에 좀 더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의 그 금융권에서는 많이 뭐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고 일반 뭐 국민들이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었는데 점점 나중에 파급 효과를 봤을 때는 결국에 보는 거는 다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이 이제 경제 활동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못했다가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활동들이 다 보이다 보니까 내가 미리미리 판단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투표권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그쪽에 매료가 돼서 이쪽 디파이 특히 이제 금융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부분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코딩을 시작하게 된 거는 2021년 6월, 7월쯤이었던 것 같고요. 유전원에 재학을 하면서 이제 동기들이랑 가볍게 시작을 했었던 건데 지금 벌써 2025년이 됐고요.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제가 여기서 배웠던 거는 블록체인에 특화된 거래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딥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왜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이 그런 방식으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융 수학적 모델링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스페셜티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이거 바탕으로 뭐 논문도 실제로 출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저희 팀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카데믹적으로도 접근을 하고, 그리고 또 이걸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웹2 트래디셔널 파이낸스를 보는 거죠. 이제 웹3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트래디셔널 파이낸스는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 금융은 어떻게 흘러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금융 생태계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유저는 98K 정도 되고 10만에 가깝게 되고 있고요. 뭐 데일리 액티브 유저는 6, 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래를 저희가 도와주는 거는 하루에 한 1억 좀 넘게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뭐 돈을 버는 거는 아직 별로 없네요. 뭐 수수료를 떼려고 하지만 이제 경쟁이 여기도 심해가지고 떼려고 하면은 유저들이 떠나갈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유저 늘리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거래는 단방향이 아니라 이제 양방향이거든요. 양방향 모두가 윈윈하는 경우가 좋은 거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 둘 다 거래를 했을 때 내가 재화를 주든 아니면 뭐 돈을 주든 그 두 사람들이 느끼기에 만족감을 느끼면 그게 좋은 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시간을 줄여준 대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중개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유저들은 빨리 내가 어떤 거래를 하고 싶은데 저희 플랫폼을 찾으면 그거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쿠팡에 어떤 상품을 등록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이런 거를 장을 열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 플랫폼이 또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저는 블록체인의 존재는 기존 금융권에서 이미 다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뭐 기축통화 자산으로 이제 미국에서 쓰이게 됐고, 블룸버그 뭐 월스트리트에서도 계속 중요한 기축 자산으로 뭐 지표라던가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나스닥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금융 자산으로서의 편입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가는 점점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블록체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이퍼 커넥션이라고 하죠. 끝이 도래하는 게 저는 페이먼트 아니면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자본주의에서 아이덴티티를 정의를 하자고 하면 저는 자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자본, 그 사람의 능력도 있긴 하겠지만 그 능력은 어떻게 보면은 뭐 언어의 배리어가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은 결국에 내가 이 자산이 어떤 나라에 있든지 간에 온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엔드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정의를 할 수 있으며 어디 나라를 가든 이 코인을 가지고 그냥 하드월렛을 가지고 가든 인터넷을 쓰든 하면은 거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 법정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규제만 하고 있는 거는 저는 그 나라는 도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점점 사람들의 선택권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비행기도 그렇고 뭐 배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동하기도 쉬워졌고, 그다음에 정보를 접하면서 우리는 이민을 고려를 많이 하는 세대가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성시 세대의 빚들을 감당하는 것보다 개발도상국 쪽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른 선진국에서 나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 재산들, 한국에 있는 재산들을 가지고 나가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규제가 점점 우리나라도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국민들이 건강하게 지키는 상태로 있으려고 하면은 결국 크립토를 합법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고, 뭐 싱가포르도 엄청 큰 유입이 있었죠. 반대로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났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점점 그 아이덴티티를 보장해주기 위한 법제적인 서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월스트리트도 전화를 통해서 거래를 했었는데 호가장이 처음 도입이 된 게 2000년대거든요.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제 하루 거래액이 몇백 빌리언 막 해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25년밖에 안 된 거래 방식이 뭐 세계를 뒤집어 놨으니 저는 이제 블록체인도 그 앞으로의 20년이 좀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해서 네,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어야만 했어요. 이제 집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막 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부양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 돈을 버는 방법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6살 때였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뭐 상품이 있는 거를 하면은 엄청 열심히 했대요. 뭐 씨름이라던가 뭐 그런 거 해도 막 쌀도 타오고 제가 키가 작았는데도 막 뭐 목도리 같은 거 타오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느꼈던 거는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문화상품권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돈을 주는 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 돈으로 우리 책을 사면 되겠다. 책이라는 게 이제 학습서인 거 저희가 읽는 책 말고 네. 학습서를 사고 싶은데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공부밖에 없었어 가지고 공부를 했어야만 했어요. 공부에 대해서 약간 강박처럼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이제 영재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집이 그런 돈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홀린 듯이 그 학원에 들어가서 애가 똑똑한데 한번 좀 가르쳐 주실 수 없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의 자랑을 한 거죠. 막 얘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계속 성적이 좋고 해서 근데 영재학원에서 그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학원 원장님도 그런 애들이 널린 애들이 오는 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이제 학원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근데 저희가 개척교회 가정이라서 뭐 가정 형편이 좋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학원 원장님께서 고민을 약간 하시더니 본인도 개척교회 가정의 아들이셨어가지고 그 사정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학원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그 학원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좀 약간 예의상으로 좀 드리겠다 하는데 이제 학원비 그러면 물어보지 말고 그것만 받겠다고 하셔서 이제 영재 교육이 시작이 됐고요.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날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영재 교육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몇 시까지 학원을 운영하든 상관이 없어. 그 법적으로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월화수목금 6시부터 12시 이제 학원 가고 그다음에 토요일 12시부터 12시 일요일에 6시부터 12시 뭐 그런 식으로 영재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중학교에 갔을 때 수학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정석을 풀었고요. 그다음에 물화생지 1, 2를 끝냈고요.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를 이제 열심히 다 끝낸 거죠. 그때 당시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제가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그래서 장학금을 계속 받았는데 제 학원에서는 둔재였어요. 학원에서는 너무 못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왜 그때 그렇게 이해를 못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영재고도 다 준비를 했지만 영재고 다 떨어지고 이제 지방의 과학고를 가게 됐어요. 그때는 과학고도 떨어질 줄 알았어요. 다행히 붙어가지고 이제 과학고에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공부했던 것들이 왜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때 이해가 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쉬웠어요. 이게 그 말이었구나 해서 약간 옛날에 뭐 깨달음충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렇게 한 것만 뭐 하면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너무 잘했어요. 수석 졸업하고 그냥 모든 선생님들이 갈 거라고 해서 서울대 갔고 서울대에서도 그냥 수석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할까 했지만 사실 포기가 없었거든요. 옵션 자체에. 좋아하는 래퍼가 있는데요. 에미넴이라고. 에미넴의 Success is only a option, failure's not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창업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교수를 항상 꿈에 두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로봇공학자, 이제 기계공학자가 돼서 교수가 돼서 이제 연구를 좀 꿈꿔왔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기계과를 처음에 들어갔던 것도 그 이유고, 근데 이제 뭐 인생이 항상 뭐 뜻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저도 교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MIT나 스탠포드 같은 뭐 탑스쿨에 유학을 지원을 하려고 뭐 학점도 준비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군대도 당연히 해결해야 되니까 군대를 갔는데, 이제 군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몸이 좀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피로를 잘 못 느끼는 병이 있어가지고 군대도 면제가 됐었고요. 저한테는 좀 상실감이 너무 컸어요. 이제 공군에 입대까지 했는데 머리까지 밀고, 어떻게 보면은 애들한테 다 안녕 하면서 인사하고 막 술도 먹고 막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애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병 때문에 이제 뭐 약값이랑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유학 가기는 좀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내가 그래도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카데믹 쪽이었다고 하면은 완전 반대되는 걸 해보자, 그냥 돈을 한번 벌어보자 해서 제 첫 번째 AI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2018년 9년 그쯤이었었는데, 뭐 알파고 뜨고 막 붐이 일어나면서 저도 뭐 디피스트라고 하는 학회 활동을 하면서 이거 그냥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해서 쉽게 창업을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돌아가는 방법과 제품이 돌아가는 방법을 구별을 잘 못했어요. 사업이 돌아가는 방법은 항상 최적화된 솔루션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 프로덕트 상으로만 볼 때는. 왜냐하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엮이기 시작하면은 프로덕트 상이 퍼포먼스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훨씬 싸거나 아니면은 지인이 있거나 뭐 약간 리베이트 같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경로로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그때 집중했었던 거는 공대생이다 보니까 이제 퍼포먼스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가지고 다른 프로덕트보다 조금 나은 거,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폐업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고요. AI가 데이터가 많이 쌓으면은 장땡이네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2020년 쯤에.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할 때쯤 이제 AI는 어떤 모델을 잘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인프라가 받쳐줘야 되는 사업이 되어버렸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다시 돌아왔는데, 창업이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거잖아요. 제 두 번째 실패죠. 이제 첫 번째는 군대고 두 번째는 이제 창업을 실패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하고 있었던 게 제 병에 대한 검색이었거든요. 왜 내가 이런 개고생을 하나, 내 병만 없었으면은 나는 유학 가서 뭐 교수 잘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신경 쪽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신경이랑 뇌 쪽에. 그래서 교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고민이 있다. 제가 진로를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해서 화학이나 아니면 뭐 바이오 인지과학과나 그런 쪽을 고려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의전원도 생각을 하고 있다 하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네 성적이면 의전원을 가야 된다 해서 이제 의전원을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하는 것도 뭐 재미있기는 했는데, 이제 동기 중에 이런 걸 하던 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저한테 알려준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원래도 관심이 있었던 분야고, 왜냐면 이제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 코인 붐이 2016년에 있었거든요. 코인원 깔고 막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가지고 2019년에 제가 퀀트 관련한 뭐 리서치도 아는 지인들 동생이랑 통해서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한번 해보지 뭐 해서 용돈거리로 시작을 했다가, 의전원은 낮에 수업을 듣고 이제 밤에는 코딩을 하는데, 밤에 막 4시, 5시까지 코딩을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기생충학 중간 1차를 보고 딱 느꼈어요. 이거 둘 중 하나만 해야겠다. 기생충학이 이거 다 외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휴학을 하고 이거에 올인을 하고 싶다. 의전원은 솔직히 말하면 바뀌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쪽 분야는 엄청 빨리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도 느껴졌어요. 뭐 지금도 빨리 바뀌고 있지만. 그래서 휴학을 바로 때리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2022년에 시작을 하고 벌써 2025년이 돼버렸네요.
제가 논스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간단합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좀 들어왔었는데요. 크립토 쪽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근데 크립토에 대한 지식이 그전에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논스라는 커뮤니티 자체가 크립토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보면 내가 좀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논스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큰 거를 바라진 않고 그냥 공부하고 이제 같이 산다고 하니까 그럼 친해지겠네 하는데 저도 이제 원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뭐 기숙사 생활도 오래 하고 그래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막상 살아보니까 생각지 못하게 더 얻은 것들이 많은 거죠. 배우는 거 이상으로 이제 누군가와 같이 뭐 교류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사회에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조심스러워지면서 어떻게 보면 가면을 하나 더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논스에서는 이제 그런 걸 가감없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이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저도 어떻게 보면 특이한 사람 중 한 명이어서 쉽게 제 얘기를 꺼낼 수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이다 보니까 통하는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 왜 창업을 하냐, 왜 그냥 의전원 다니면 좋지 않냐, 유학을 안 갔으면은 뭐 창업을 안 해도 다른 방법도 많지 않냐 하는데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인 건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근데 논스는 그냥 다 받아줘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편견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포용력이 좀 높은 거. 처음에 모르더라도 다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제 크립토를 처음 했을 때는 잘 몰랐을 텐데 최대한 좋은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잘하는 팀의 뭐 대표님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을 소개도 시켜줬었고 뭐 VC 피칭도 할 수 있게 해줬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너무 모르는데 네, 그런 네트워크 효과도 누릴 수 있어서 그리고 본인 일들처럼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냥 사람들을 얻은 것 같아서 오히려 배우는 것보다 사람들을 얻은 것 같아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논스에서의 터닝 포인트 사실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영감을 좀 많이 받는 성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해요.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 뭐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도 좀 많이 보는데 논스에서 이제 진정성이 느껴지는 분이 여러분이 좀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영세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세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냥 이분은 진짜 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내가 또 잘 돼서 여기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논스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거를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그 느낌이 든 게 어떻게 보면 저의 터닝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논스가 그런 공동체 의식을 살리게 해준 커뮤니티여가지고 그게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책이랑 이런 인터뷰를 보시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요. 더 많은 정보들은 정제되지 않은 곳에 있어요. 날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정제된 정보들은 아무래도 깎여 있는 정보들이 많고 아니면은 후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미 지난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날 것을 직접 들으면서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말을 아끼는 것들을 오프사이트에서 직접 듣게 되면은 그것도 엄청 질이 다른 정보들을 듣게 될 거고요. 그래서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에서 그 마켓이 세그멘테이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지 않고 혼자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덕트의 퍼포먼스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업의 파트너도 중요하고 돈을 그래서 어떻게 마진을 남기는지도 그 다음에 이거를 중개를 해주는 사람도 다 중요한데 하나만 보면 안 되고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한테 듣는 게 제일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커뮤니티에 가서 그거를 빨리 배워서 학습시키고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혼자서 하나씩 한다, 아니면 챗GPT만 해서 한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챗GPT 자체도 지금 당장에 올라오는 올해의 정책 사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바로 반영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책 사업 관련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변호사도 있으니까 원래 창업은 나 혼자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코파운더랑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 코파운더와 파운더들이 함께해서 모아서 같이 하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리고 더 쉽게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티가 분업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저는 예비 창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창업을 정말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창업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창업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그러면 왜 했냐고 하면은 자퇴도 했으니까요. 아니면 안 되겠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되겠네.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다 보니까 뭐 벌써 4년을 했는데도 사실 지금도 새롭긴 해요. 돈이라는 것도 벌 수 있는 유인이 있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돈이 바로바로 들어오진 않거든. 이제 기간이 쌓여야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여야 거래가 쌓이고 거래가 쌓여야 돈이 쌓이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너무 이상적으로만 보시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취업의 도피처가 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정말 고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역량은 이게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근데 존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정말 저는 살아있다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비싼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이런 거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돈을 벌지 않는 게 오히려 저는 돈을 많이 벌었어도 이렇게 살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재밌어요. 물론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긴 하지만 뭐 돈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 하면은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고 물론 논스가 창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도 알 건 아시고 논스의 책임을 부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